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자리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윤태곤 범어와 정치분석실장 함께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스튜디오에 시민농객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백분 토론은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MBC 뉴스 채널 그리고 백분 토론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20% 전후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주에 조사된 한국갤럽 그리고 MBS의 조사에서는 19%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당명으로는 최저치라고 하는데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먼저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드리겠습니다. 일단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 대통령이 뽑히셨잖아요. 새로 대통령이 뽑혀서 허니문 기간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대개 경우 이제 대통령이 처음 출범할 때는 국민적 기대 심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만으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그 국민의힘의 추락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아마 탄핵의 여파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고 있고 또 특검에 계속 불려다니고 있고 특검이 불렀는데 출석을 하네 안 하네 또 특검에 출석할 때도 9시에 오네 10시에 오네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의 모습이 방송 화면이나 이런 데 등장할 때마다 아마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기분이 불쾌할 것이고 그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 대한 그런 거부감 같은 것들이 확산될 거로 보여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제일 중요하겠는데 국민의힘 스스로가 그러면 과거와 어떻게 단절하고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미래를 보여줄 것이냐 여기에 실패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변화와 쇄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떠한 변화와 쇄신을 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걱정하는 건 사실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한꺼번에 쫙 올라가는 건 그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 다음에는 약간 실망 매물도 있고 이것처럼 이게 청문회 같은 것들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조금 공격을 받으니까 이게 약간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조금씩 올라가니까 이게 가랑비에 옷이 젖고 그리고 잔매에 골병 든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야 이거 정말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의 반사효과, 역반사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민의힘 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난번에 윤상현 의원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1년만 지나면 다 까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선거 그때가 되면 또 올라가기는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지금 김성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는 이유는 당연하죠.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 나오고 있다는 평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질서와 신뢰, 품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께서 효능감을 보고 계시고 사실 대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씌웠던 악마화의 이미지 그리고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면 수용소를 건설해서 독재국가를 할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음모론 이런 것들이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전임 대통령이 못했던 만큼 더 효능감을 더 느끼는 상태라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대목에서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제가 보수의 혁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는 좀 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다, 진보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건 기능의 개념이지 진영의 개념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과거에 보수의 기능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보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면 보수 정당이라고 개념 짓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과거에 민주당이 보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보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지금 보수 일당은 민주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으로 봐야 될 것이고 보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 결국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지켜가고 품위를 지켜가고 사회 통합을 지켜가는 것이 보수의 기능입니다. 이 보수의 기능을 누가 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보수 일당이 누구인가를 판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고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왜 보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보수정당이라는 이름조차 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 그렇다면 기존의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 중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시민들, 유권자들이 보수의 기능을 잃어버린 국민의힘에서 떠나고 있다. 이게 또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19%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좀 유의미한 숫자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주의를 지지합니까? 또는 독재라도 괜찮습니까? 라고 여론조사하면 독재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상따라 다르지만 15%에서 25% 사이가 다 왔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간에 걸리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하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등을 돌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지지율 추이를 보면 보수에서 빠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빠진 지지율이 무당층으로 가는 경향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임태원 시장은 어떻게 보고 이제 지금 이제 김 의원님 말씀하신 일은 뭐 본질적 정치 철학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쭉 종합해 보면은 보편적인 게 있고 특수한 게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것은 한번 출범했고 대통령 인기 올라가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야당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보편적인 현상인 거고 특수한 것은 아니 그래도 대선 졌는데 이까지 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게 맞았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본질 중 하나는 이런 거겠죠. 선거라는 게 국민들이 심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국민의힘에게 회초리를 때렸지 않습니까? 회초리를 때렸을 때는 왜 회초리를 때리겠습니까? 반응하라는 거잖아요. 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든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뭐 중도층이 금방 따라가진 않겠지만은 지지자들은 그래 한 번 더 믿어보자. 그래도 바뀌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 이까지는 안 내려갈 건데 지금 민주당은 올라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유지가 아니라 내려가고 있으니까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거죠. 쉽게 말하자면. 윤석열 평론가. 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좀 다른 시각에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가 받은 득표율이 41%가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19%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TK하고 보수 진영에서조차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한테 뒤지는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물론 잘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반에 뭐 일종의 기저효과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보수가 뭐 자기의 색채가 금방 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당 일체감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지지율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고 하는 거는 다른 이유가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첫째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효과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이는 행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실망감, 특히 보수 진영의 분노가 굉장히 크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응하지 않는 보수에 관한 실망감일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대선 패배한 정당 많습니다. 대선 패배해서 뭘 바뀐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요. 오히려 영남을 끌어안고 우리 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남에서조차도 실망감이 표출되고 있다.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20%도 안 되는 지지율로 드러난 것이다라고 봅니다. 실제 TK 지역에서도 10%포인트 이상 대선 직전하고 비교해보면 뚝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어쨌든 뭔가 해야 된다라는 위기감이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위를 아마도 출범시키지 않았을까 싶은데 시작부터 조금 삐걱거렸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 출범하자마자 혁신위원 명단 발표하자마자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윤희숙 전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았는데 이것저것 지금 1호, 2호 혁신안을 내놨는데 당내 반발이 있습니다. 혁신위는 제대로 가동될 것인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여건은 조성돼 있나?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은 혁신위가 되게 어렵죠. 이 현재 이 혁신위라는 게 원래 혁신위라는 게 사실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또 보편적인 거하고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자면은 민주당도 과거에 혁신이 많이 해봤고 뭐 국민의힘도 혁신을 많이 해봤는데 혁신이라는 것이 이게 당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하는 하청내에서 외주를 준 형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구도가 없고 그 혁신이가 정권이 있냐 뭐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권이라는 거는 저는 그런 비유를 했는데 파랑새거든요. 원래 정권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이제 그 정권에 분간한 걸 비하면은 엄청난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은 받을 수 있겠죠. 여론의 지지를 받으려면은 혁신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처럼 뭐 나는 피가 없다, 손에 이제 피도 묻힐 수 있고 칼도 휘두를 수 있겠다라는 식이 되거나, 아니면은 주류가 용인하는 이번에는 우리가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자를 텐데 우리가 직접 하면은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신한테 칼을 쥐어주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아니기 때문에 혁신을 미시적으로 보자면은 이 혁신위가 잘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이게 당권 타락이라고 합니까?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혁신할 생각이 없죠. 그리고 밖에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도 오늘 이 토론을 하고 있으면서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 뭐 바뀌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 이게 어떤 악순환이냐면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무관심해집니다.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과거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중도에 가까운 분들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한 겹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분들은 뭐 어떤 식으로 가든지 우리는 무조건 여기야 라는 분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당원들의 뜻을 듣겠다라고 한다면 그 당원들의 뜻은 말씀드린 이제 강경파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소금물 같은 건데, 이 물이 증발하면 같은 소금이 있더라도 짜지지 않습니까? 이 소금의 영향력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소금물을 해소하려면은 맹물을 확 부어야 되는데, 맹물을 붓는다는 것은 외부에서 지지층, 중도에 가까운 지지자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건데, 짜니까 안 오고 안 오니까 짜지는 거죠.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김성환 평론가 보세요. 혹시 요즘 짬을 얘기하셨는데요. 예전에 달고나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믹스커피하고 설탕하고 막 열심히 저으면 새롭게 달고나 같은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정치도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금방 뭔가 이렇게 성질 자체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어찌됐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몸부림을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6년, 17년 그때 탄핵 국면에서 비대위원장 누구 데리고 왔습니까? 임명진 목사 비대위원장 데리고 왔어요.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친박 청산이었습니다. 지금 친윤 청산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주든 안 주든 간에 칼을 일단 쥐어주면 그 칼을 휘두르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칼을 못 휘두르잖아요. 휘두르려고 들기만 해도 들지도 못하게 뺏어버리잖아요. 오죽하면 안철수 혁신위를 8분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합니까? 8분 만에 사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휘둘러보지도 못한 채 그냥 칼 뺏어가지고 그냥 다시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희숙 혁신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당이 요동치면서 바뀌어주고 혁신위원장이 뭔가 기치를 내걸고, 그리고 그게 인적 쇄신으로 어느 순간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중에 일부는 쇄신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당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시끌시끌하는 과정들이 좀 있으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바뀌려고 뭔가 몸부림을 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럼 기대감이 커질 거 아닙니까? 지지율이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하기만 하고, 그 혁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혁신이 아니라 당을 주도하겠다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니 어떤 기대가 생기지도 않는, 이런 너무 조용해도 조용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윤희숙 혁신위가 지금 뭐 너무 조용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지금 국민과 당원께서는 사죄를 당원 당규에 수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인적 쇄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새 출발을 위한 약속까지 또 뭐 해가지고 당원 당규에 넣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당 내에서 좀 시큰둥한 반응인 것 같긴 한데 움직이고 있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와서 계속 비판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 이게 그 치료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냥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원래 이제 혁신이라는 게 그 되게 크게는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사람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혁신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당의 구조에서 혁신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신인 지도부가 혁신위를
가동시키긴 했지만 실제로 혁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신용을 하기 위해서 혁신위를 출범시켰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한철수 의원 같은 경우 혁신위원장이 됐지만 본인이 원하는 혁신위원도 쓰지 못하고 또 갈등하는 바람에 그냥 그만뒀고, 두 번째 윤희숙 위원장은 혁신위원장이 됐지만 예를 들면 사람들에 대해서 인적 청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에 대한 우리가 지금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당원 당규에 새기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장 반발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결국 힘을 실어줘야 될 사람은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인데, 제가 보기에 현재 지도부는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신용만 좀 하다가 그리고 전당대회에 나오면 전당대회로 방향이 확 틀어지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야 우리 혁신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관심은 다 전당대회로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물타기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고요. 원래대로 하려면 혁신위가 왜 필요합니까? 비대위 자체가 하면 돼요. 비대위라는 것은 정상적인 당대표가 아닌 비상한 거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상한 대책을 내놓으면 되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왜 또 혁신위를 만들어서 그 혁신위에 약간 중도적인 걸로 포장될 수 있는 안철수, 윤희숙 이런 분을 앉혀놨지만 진짜 당 주류가 바뀌지 않는 마당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당 주류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혁신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말씀드리고 있을까요? 국민의힘 주류가 내려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국민의힘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위에서 정말 밑에서 따르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요. 전체 시민들이 사람들로 어떤 의사결정을 원하는 바에 따라서만 움직이면, 예를 들어 공천이 됐든 어떤 당론이 됐든 전체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만 움직이면 많이 혁신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원내 의원님들 또는 원내 지도부가 유능해서 시민들께 더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다면 모르되 그것이 아니라면 시민들의 뜻만이라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뭔가요? 우리 사회가 합의한 공통된 가치와 원칙을 지켜가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원하는 바와 전혀 다른 방법, 전혀 다른 운영 방법을 정한다면 그건 이미 보수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사회